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매일기보 2입니다. 1번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과학을 순수과학,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응용과학이었죠. 그 다음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해선 당연히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야 된다.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얘는 구체적인 학문이었습니다. 구체적 학문. 이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추상적 학문이다 그러면 X예요. 그 다음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과 부동산이 관계를 맺고 이루어지는 활동, 부동산 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부동산 현상을 우리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죠. 그래서 부동산학에서의 주인공은 인간이다, 부동산이다, 인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과 무관한 것은 부동산 자체가 움직이더라도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부동산 활동이 아니었죠. 그 대표주자 지지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 활동은 인간이 농지에 농사를 짓는 거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 그럼 종합식 접근 방법은 법경기가 다 떠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법경기 떴는지 보시는 거예요. 법경기 떴네요. 얘를 한꺼번에 보나요? 따로따로 보나요? 얘를 만약에 따로따로 보면 중점식이죠. 한꺼번에 판단해서 이론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어린 시절 받았던 가장 압권의 선물 세트는 종합 선물 세트였다. 껌부터 시작해서 초콜릿까지 빠진 거 없이 체계적으로 다 들어있었다.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은 체계화의 장점을 갖고 있죠. 체계화가 시스템화죠. 그런데 막상 먹으려고 뚜껑을 따보면 먹을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끼어 팔기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얘는 논점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못하다, 명확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죠. 어찌됐건 지금 3번의 내용은 맞네요. 그 다음 4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갖는다. 부동산학은 근래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학문들을 종합해서 만들었겠죠. 종합과학적인 성격을 띠네요. 그리하여 복합개념 법경기 그게 기본적 체계이니까 법학, 경제학, 공학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겠죠. 그리고 부동산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건 경제이론이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더라. 그 다음 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툭 치고 넘어가 보세요. 안경을 쓰면 능히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안경을 쓰면 능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안은 안전성, 경은 경제성, 능은 능률성이었죠. 능률성이란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일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은 말 그대로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고 경제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때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요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뀌었죠.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유 활동에서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거래 활동의 능률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통 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 교통량이 원활하게 많이 지나다닐 수 있겠죠. 막히면 이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영진 교수님이라는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의 아버지께서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둘로 쪼개셨어요. 그때 소유 활동의 세 가지가 대표 주자인데 얘를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이 발관을 소유한다 이렇게 툭 치고 넘어가 볼 겁니다.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들은 다 거래 활동이래요. 그래서 거래 활동의 능률성을 추구하기 위한 원칙은 뭐였다고요? 거래 질서 확립이에요. 그래서 거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해보실까요? 거래. 네, 얘는 시험 문제에 나왔었으니까. 그 다음 이제 그래서 답은 5번. 2번.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돼 있네요. 기억. 공중지표 지하를 포함한 3차원 입체 공간이었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네요. 그럼 기억이 없는 3번과 4번과 5번을 지우죠. 쫙쫙 지워지네요. 기분이 좋죠. 그 다음 니은.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부동산은 부동산 없이 그 무엇도 생산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재화입니다. 게다가 부증성의 특성 때문에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토지라고 자기 마음대로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이죠. 고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말도 안 되죠. 부동산 업자에게만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둘 다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X네요. 그래서 니은이 X가 되는 순간 니은이 들어있는 1번을 또 지워버리면 답은 그냥 2번이죠. 지금도 기억과 니은만 풀었더니 답이 튀어나왔네요. 그 다음 윤리성 관련해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인중개사 됐어요. 옆에 분하고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동업을 했어요. 동업자 상호 간에 조직을 짜죠. 그래서 동업자에게 지켜야 될 윤리는 조직윤리. 종업원은 고용하네요. 종업원에게 지켜야 될 윤리는 고용윤리.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네요. 그래서 고객에게 지켜야 될 윤리는 서비스윤리. 일반 대중에게 지켜야 될 윤리는 공중윤리였죠. 그 다음 디귿.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 달리게 부동산은 영속성의 특성 때문에 오래 버팅이며 사용이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에서 기간의 개념이 나오는 건 영속성 하나밖에 없었죠. 예, 그 내용. 디귿은 5네요. 그 다음 리을.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인간끼리 대면에서 활동한다. 대인 활동이죠. 기본은. 대인 활동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인간끼리 대면에서 매도인, 매수인, 대면에서 매매 활동하죠. 그러니까 대인 활동이에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물건이죠. 대물 활동이기도 하죠. 고로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과 대인 활동의 양면성을 띱니다. 대물 활동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X네요. 그 다음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돼 있는데 학문으로 학교에서 과학을 연구해요. 그런데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죠. 산업에서 연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강조한다 그랬으니까 리을도 X가 되네요. 그 다음 미음.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이라는 특성과 대인 활동이라는 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부동산을 보지도 않고 거래하면 안 되는데 부동산을 들고 와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부동성 때문에. 견본을 제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부동산이 있는 장소에 임해서 활동한다? 이게 임장활동이잖아요. 그러면 임장활동이 필요한 건 부증성 때문이다? 부동성 때문이다? 부동성 때문이었죠. 그 다음 물건을 대면하고 활동해야 되니까 대인활동 때문이 아니라 대물 활동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되시겠죠? 꼭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의 분류가 있었습니다. 얘를 간단하게 쫙 치고 넘어가면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어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우리 어떻게 외웠었죠, 여러분? 감자를 관중 서비스로 준다? 감자 관중 서비스 이렇게 기억을 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니까 얘 갈라지면 임대업이 있고 공급업이 있는데 공급하기 위해선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건물 중 제일 중요한 건물은 주거용 부동산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상업용, 공업용을 똑같이 부를 수 있어요.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토지 등을 기타 부동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하여 이 둘 다 비주기가 다 들어가죠. 비주기였어요. 맞죠? 그런데 주의하실 건 이제 서비스업의 부동산 관리업에서는 뭐가 빠지죠? 주거용 부동산 관리해주고 아파트 단지, 대형 아파트 단지를 관리업체가 관리해주고 대가를 받는 업이 있어요. 그렇겠죠?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그리고 대형 상가 건물을 관리해주고 대가 받는 업체 있겠네요?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있어요? 근데 토지를 관리해주면서 대가 받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거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없잖아요. 비주네요. 얘가 기가 빠졌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얘를 꼭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면 기관은 없음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 기관이 없어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외울 때 어떻게 외웠다고요, 여러분? 감자, 관중, 서비스업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감자를 관중 서비스로.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3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래요. 그럼 개발 및 공급업 있었죠, 여러분? 주거용 건물 당연히 있어요. 그 다음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관중의 중이죠, 여러분. 중. 서비스업에 포함된. 그 다음 3번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해주면서 대가받는 거 있었어요, 여러분.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있죠? 비주기 임대업. 그 다음 5번에 기관은 있나요? 없나요? 예, 없죠.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없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표준 산업 분류 문제가 나오면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푸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기관은 없음. 기관 없어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어요. 또 하나 따라해 보세요. 감자는 관중 서비스로. 되셨죠? 꼭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이제 1번. 감정평가업 있나요?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온 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감자 관중이 아닌 것을 골라보라는 거죠, 지금. 그럼 감자 관중 예 말고 2번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개발 및 공급업이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하나의 세 분류였죠. 그게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답 몇 번이다? 2번. 그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외워두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외우지 못했으면 이 문제를 풀지 못했겠죠.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MM이 왜 필요하냐면, 메모리 매직이 왜 필요하냐면 그 자체를 처음 공부하실 때 막 외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정말 그것 자체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는 1분 안에 한 문제 이상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자마자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딱 들여다보면서 그때 생각하면 못 풀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져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번의 내용까지, 우리 매일기보 2회차 내용까지를 풀어본 거예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